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금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교육감과 남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영환 기자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공업탑 로터리에서 일제히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천창수 후보는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 교육이 중단 없이 한 발 더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두웠던 과거로 돌아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학생들의 가능성과 꿈을 활짝 피울 수 있도록 공교육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자신이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집안이 가난하든 부자든 장애가 있든 없든 함께 어울리면서 친구가 되고 함께 협력하면서 공부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김주홍 후보는 무너진 울산의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교육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자신의 능력과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교육이 어떻게 해야 정상화되고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확실히 보여드리고 그걸 통해서 울산의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을 바로 잡겠습니다. 총선 전초전으로 분류되는 남구의원 보궐선거 여야 후보들도 일제히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국민의힘 신상현 후보는 옛 울주군청사 인근에서 출정식을 갖고 옛 울주군청사 부지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과 구의원이 총출동하며 선거운동에 힘을 보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덕정 후보는 공업탑 로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신정동과 옥동 지역 발전에 나서겠다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도 시당 위원장과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총선 전초전을 실감케 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13일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대교 통행료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1년간 동결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통행료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됐지만 시민들의 부담 가중을 이유로 동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동결로 인해 울산시가 하버브릿지에 지급하는 보전 금액은 연간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김종훈 동구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대교 통행료를 장기적으로 과감하게 인하하거나 무료화해 울산 시민 모두가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울산시가 첨단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추가로 신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울산 등 일부 지자체가 정부의 첨단 산업단지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울산시에서 신청을 하면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는 조만간 온산공단 확장과 함께 다른 후보지 4-5곳을 합쳐 330만 제곱미터 규모를 첨단 산단 후보지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김길수 행정안전부 중앙규제팀장 등 행정안전부와 규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시는 간담회에서 개발 제한 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항만 배후단지 입주 기업의 임대 재산 사용 제한 완화, 조선업 장애인 고용 의무 기준 완화 등 8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울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와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이채희 권명호, 이상원 서범수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안효대 경제부시장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친환경 연료 기반의 이동식 육상 전원 공급 설비 기술 개발과 수소 대형 수송 기계 평가 기반 구축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제2명총교 건설 사업과 도시철도 1, 2호선, KTX 역세권 일반 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한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이 오늘 오후 8시에 울산 문수 축구 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의 친선 경기로 치러집니다. 4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오늘 평가전은 새 사령탑에 선임된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으로 손흥민과 김민재, 이강인 등 해외파 선수들까지 대거 소집되면서 문수 축구 경기장이 전석이 매진된 상태입니다. 평가전을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장점을 잘 살리겠다고 말했으며 주장인 손흥민 선수는 책임감을 갖고 팬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는 축구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4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에 대비해 임시 주차장을 마련했으며 교통 혼잡을 우려해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전도된 차량을 시민들이 달려와 맨손으로 바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45분쯤 동구청 사거리에서 소형 SUV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혀 옆으로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차 안에 갇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시민 14명이 달려와 80여 초 만에 넘어진 차량을 바로 세우고 운전자를 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SUV 차량의 운전자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 울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가 2시간여 만인 12시 30분에 해제됐습니다. 그저께 오후 10시부터 어제까지 내린 비의 양은 삼동이 92mm로 가장 많았으며 간절곶과 온산 등 평균 강수량은 36.7mm였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스마트 재난상황 전파 시스템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대처했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2주 연속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울산의 아파트 가격은 한 주 전보다 0.33% 하락하며 0.37% 하락했던 전주 대비 낙폭을 줄였습니다. 울산의 아파트 전세 가격도 2주 연속 하락폭이 축소됐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에 영남, 호남 8개 시도지사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남부권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동서 화합을 위해 지난 1998년 구성된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코로나 여파로 지난 21년 6월 이후 열리지 않다가 민선 8기 들어서는 처음으로 올해 울산에서 개최됐습니다. 김두겸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13대 의장으로 참석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에 대한 필요성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많은 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을 좀 해줘야 명실상부한 지방정부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에 각 시도지사들도 지방정부 공동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영호남 경제공동체 협력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영호남 입장에서 영호남 발전을 위해서 제기를 해야 된다. 8개 시도지사들은 이 자리에서 공동협력과제 8건과 지역균형발전과제 1건 등 9개 공동현안으로 이루어진 공동성명에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8개 시도는 지방세법 개정과 도심 융합특구 특별법 제정 등 지방자치권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도입에 공동협력하게 됩니다. 또 기피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차등요금제 실시와 수도권과 지방 복수주소제도 도입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도 공동협력하게 됩니다. 또 지역균형발전 과제로 영호남 광역철도망과 광역도로망 구축 사업도 공동 추진하게 됩니다. 영호남 8개 시도는 영호남 공동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연구 용역부터 시작할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한글학자 외솔 최연배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중구 외솔기념관이 새롭게 꾸며져 재개관했습니다. 중구청은 외솔기념관을 지난 1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임시 휴관하고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상설 전시실의 전시물을 시간 순으로 전면 재구성했으며
체험 공간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도 확충했습니다. 상설 전시는 우리 말글을 만나다, 지켜내다, 힘쓰다, 기억하다 등 모두 4부로 외솔 최연배 선생의 업적과 생애를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습니다. 울주군이 제32회 울주군민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지역개발부문 수상자는 박동환 전 울주군 이장협의회장이, 교육문화체육부문 수상자로는 남복수 전 언양읍 체육회장이 선정됐으며 효행부문은 김미자 상북 후리마을 부녀회 총무가, 사회봉사부문에는 이재우 울주군 안전보안관 대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울주군민상 시상식은 다음 달 15일 온양체육공원에서 열리는 제32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됩니다. 이윤철 울산상공회의소 회장이 제5대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울산지역협회장에 취임했습니다. 이 신임 회장은 손길과 발길이 필요한 곳에서 즐겁고 보람된 봉사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도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자고 말했습니다. 노정환 울산지검 검사장은 신임 회장에게 임명패와 번방기를 인계했고 전영도 임 회장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창립 51주년을 기념해 그룹사 퇴직 임직원 200여 명을 한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어제 울산 본사에서 열린 초청 행사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사업 대표를 역임했던 김정환 전 사장을 비롯해 그룹사 퇴직 임직원들의 모임인 중우회 회원 200여 명이 참석해 현대중공업의 지난 50년을 되돌아보고 조선소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영석 부회장은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을 밑거름으로 현대중공업이 세계 최초의 조선 회사로 거듭났다며 100년 기업을 향해 또 한 번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은 어제 원스톱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뜸이 바로 콜센터를 개소했습니다. 해뜸이 바로 콜센터는 간단한 민원에는 상담사가 신속히 대응하고 인허가 등 전문 분야 상담은 전화 돌림이 없도록 민원인과 담당 부서 간 원스톱 전화 연결을 돕게 합니다. 또 민원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과별 잦은 민원의 경우 상담 매뉴얼을 마련해 민원 서비스의 질도 대폭 높일 예정입니다. 중구청이 4월부터 6월까지 3달 동안 중소기업 경영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운영 현황과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와 조선 등 울산 지역 주력 산업과 관련된 중구 소재 중소기업 116곳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중구청은 이 조사에서 설립 연도와 종사자 수, 매출액, 주요 생산품 등 모두 37개 항목을 조사해 실효성 있는 기업 지원 시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북구보건소가 오는 27일부터 약수초와 진장중 등 북구 지역 4개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금연해영 건강해요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흡연의 유해성과 흡연 예방 등의 내용으로 개별 활동과 모둠 활동, 발표 등 8차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학술 용역을 통해 개발됐으며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